손흥민의 다리 상태가 현재 한계치에 달해 있다는 앙리의 분석이 논란에 불을 더 지피고 있는 중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프리시즌 뉴캐슬과 경기를 마친 뒤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불과 3일 동안 장거리 비행을 통해 런던과 호주 그리고 한국을 오고 간 셈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밝은 미소로 팬서비스를 멈추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귀찮아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던 손흥민 선수였지만 이번만큼은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그동안 손흥민을 상대했던 기자들은 난생 처음으로 인터뷰를 거절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 손흥민의 거절 방식은 미담이 되어 현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영국의 스포츠 언론 스포츠 바이블은 24일 공식 SNS 통해 현장에서 양손을 흔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손흥민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끝난 지 고작 3일 만에 호주에서 친선전을 치루었다. 소니는 정말 소니 다운 방식으로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을 품격 있게 거절했다고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기자들을 향해 오늘은 그냥 가봐도 될까요? 항상 멈춰서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오늘만은 그냥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쳐서 휴식을 취하고 싶거든요. 모두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웃는 얼굴로 기자들에게 양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그대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매체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소니의 태도라는 말과 함께 하트를 붙였는데요. 기진맥진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상대를 존중하며 부드러운 거절을 보인 손흥민의 성품에 박수를 보낸 것이었죠. 많은 경기와 엄청난 비행 시간에 피곤할 했음에도 짜증 섞인 기색 없이 젠틀한 모습은 손흥민의 인성이 돋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후 무려 50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출전 시간으로 따지면 4,200분이 넘어가고 뉴캐슬과의 친선전이 포함하면 4,304분이죠. 이는 손흥민이 말도 안 되는 살인적인 일정을 시즌 내내 지속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리그 내의 다른 공격수들의 출전 시간만 보아도 손흥민의 소화 경기 수는 비상식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부동의 주전이 핵심 선수이고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이번 1월 네이션스 컵으로 인해 국가대표에 차출되었다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처럼 출전 시간 4,000분을 넘기지 못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 또한 총 출전 시간이 3,000분 언저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는 리버풀과 맨시티 같은 빅클럽과 토트넘 같은 중소클럽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리버풀은 살라가 빠져도 루이스 디아스, 하비 엘리엇, 코디 각포, 다르윈 누네즈 같이 대신 뛰어줄 선수들이 있습니다. 맨시티는 홀란드가 없어도 훌리안 알바레즈, 필포든, 제레미 도크와 같은 공격수들이 있죠.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팀입니다. 그렇기에 날이 갈수록 손흥민 의존증을 더욱 심해지고 손흥민의 몸에는 엄청난 피로가 축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 공격수인 앨런 시어로와 티에리 앙리는 토트넘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손흥민 선수의 건강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앙리는 최근 손흥민의 몸 상태를 분석하며 이대로 계속 간다면 돌이킬 수 없을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했고 이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팬들도 어느 정도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시즌에서 안면골절과 탈장 부상 두 가지의 악재를 동시에 알아가며 경기를 뛰었고 이번 시즌도 국가대표팀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고 돌아와 여전히 부상의 악령에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이죠. 최근 몇 경기 동안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스프린트 횟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이 최전방으로 날아오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영국 전문가의 분석은 손흥민의 몸이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는 판단이었고 앙리도 현역 시절 꽤나 잔부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던 선수였습니다. 동작이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은 유독 선수 시절 내내 근육 부상에 시달리고 합니다. 그들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기 위해 순간적으로 지면을 강하게 밟고 치고 나가고 이는 무릎 그리고 근육에 엄청난 과부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콘테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그동안 수동적이고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답답한 전술을 보였던 콘테보다는 그래도 훨씬 경기 보는 맛이 살아난다는 반응이지만 콘테 시절은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뒷공간이 열렸을 때만 손흥민이 침투를 가져가 체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경기 내내 라인을 높게 올린 채
치열하게 치고받는 양상을 벌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자연스레 손흥민의 스프린트 횟수와 쓸데없는 활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손흥민의 다리에 더 과부하를 주는 셈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시즌 85분이 넘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였던 것도 바로 부상 예방 차원의 교체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후반기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토트넘은 손흥민의 몸 상태를 관리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은 늘어났고 몸의 부담감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압박감마저 더욱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도 마지막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커리어 통산 3번째 텐텐이라는 기록을 작성한 손흥민 선수의 의지와 정신력은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선수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시점에서 곧바로 친선 경기를 잡은 토트넘 구단의 선택은 정말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뉴캐슬전에서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휴식 차원의 선발 제외를 예상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포함한 풀주전 스쿼드를 내보냈고 메디슨과 반더벤, 벤탄쿠르 같은 선수들이 하프타임에 곧바로 교체된 것에 비해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15분을 더 뛴 채 60분에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게다가 팬들을 끔찍히 아끼는 손흥민은 마지막까지도 경기장에 가장 오래 남아 끝까지 팬 서비스를 해주며 터널로 들어갔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태도에 호주 팬들과 언론들은 감사를 표했지만, 일부 팬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몸도 좀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공항에서 기자들을 향한 정중한 거절은 언론들에게 호감을 샀지만,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굳이 그런 거절 의사를 표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시한 채 기자들 앞을 지나가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런 행동을 한들 딱히 비판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인터뷰를 하고 말고는 선수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걱정되는 앙리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점차 언론과 팬들을 모질게 대하는 방법도 터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얼마 쉬지도 못한 채 또다시 국가대표팀을 위해 경기에 나서야 하는데요. 다가오는 6월 6일과 6월 11일 싱가포르와 중국과 월드컵 예선전을 치루어야 하고, 한 경기는 싱가포르 원정, 또 다른 한 경기는 소림 축구를 구사하는 중국 대표팀이니 지쳐있는 손흥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상이 우려되는 정말 탑도 없는 일이죠.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취하기는 앞으로도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